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요. 바로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동물과 식물 모두 생명체라고 부르잖아. 다른 말로 생명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것들을 생명 시스템이라고 불러주고요. 생명체를 뜻해요. 생명체를 생명 시스템이라고 불러주는 건데, 모든 생물은, 모든 생명체들은 기본 단위가 세포예요. 세포. 세포가 기본 단위가 되고요. 세포가 모인 것을 조직이라고 하고요.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된다라고 하고요. 기관이 모이면 하나의 생명체, 다른 말로 개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긴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식물만 하나가 더 있어, 추가적으로. 동물도 이 중에서 하나가 더 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 조직계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된 다음에 기관이 돼요. 동물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기관 다음에 기관계라는 게 하나 더 있고 개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이 있고 동물에게 하나 포함된 거 하나, 식물에게도 하나 포함된 거, 이런 식으로 딱 구분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어떤 예를 딱 준 다음에 얘가, 이 녀석이 생물의 구성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하냐 이걸 맞춰줘야 돼. 예를 들어볼게. 피. 다른 말로 혈액. 혈액은 어디에 속하냐 이걸 물어봅니다. 혈액. 어디 속하죠? 난감하죠, 그지? 혈액. 물인가? 이러면 안 되고요. 자, 우리 기억할 거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적혈구, 백혈구 같은 것들이 들어있죠. 적혈구, 백혈구 전부 다 세포입니다. 세포야. 세포입니다. 세포들이 잔뜩 모여있죠. 그래서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조직이야. 혈액은 조직에 속합니다. 조직. 내가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조직을 흘리고 있는 거야. 조직을 배신하고 있는 건가? 조직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한다는 말 하잖아. 그럼 우리 피부 조직만 뜯어내는 게 조직 검사가 아니라 혈액 검사하는 것도 일종의 조직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 같은 거. 특이한 예들만 좀 보여주는 거예요. 특이한 예들. 피는 조직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위. 장기기관 중에 위라는 기관이 있잖아. 위는 기관입니다. 기관. 말해버렸네. 기관이에요. 위는 기관인데, 자, 위를 잠깐 그림을 그리면, 위를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위에 여기 상피, 상피세포, 상피세포들의 모임인 상피조직이 있고요. 이 안에도 혈액이 흐를 거 아니에요, 혈액이. 혈액이 흐르는 혈관 조직이 있습니다. 혈관 조직. 혈관 조직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 혈관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근육이 막 움직이잖아. 근육 조직도 들어있겠죠. 근육 조직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육 조직, 무슨 상피 조직, 이런 조직들이 잔뜩 모여있는 거 보이죠? 조직이 모여있으니까 뭐다? 기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직들이 모여있으니까 기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들의 모임이 조직이고, 조직들의 모임이 기관이고, 기관들의 모임이 이제 개체인데 동물 같은 경우는 위, 소장, 이자, 간 등등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만 잔뜩 모아서 뭐라고 부른다? 소화기관계라고, 또 기관계라고 하는 게 또 추가적으로 존재하죠.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 소화기관계. 호흡을 담당하는, 폐를 비롯한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호흡기관계.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순환기관계. 또 콩팥을 중심으로 해서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배설기관계 등등, 이런 기관계들의 모임이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종 예들을 볼 텐데 그 예들을 딱 보고서 이건 어디에 속해, 이 중에 어디 속하는지만 잘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또 특이한 게 이게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대. 무슨 말이냐면은 단세포 생물이 있어요. 단세포 생물. 세포가
생물이야. 즉 세포 하나가 개체야. 그죠? 단세포 생물도 있으니까 그 녀석 같은 경우는 이 조직, 기관, 기관계 있다는 걸 다 무시했죠. 세포 하나 자체가 그냥 개체일 수도 있습니다. 세균 같은 것들이 그렇죠. 세균 같은 것들이 세균이나 뭐 아메바 이런 것들이 단세포 생물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개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그림 볼까요? 그러면 여기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가 모여있죠. 세포가 모인 걸 조직이라 불러줍니다. 자, 여기 정리 한번 할게요. 여기 나와있긴 한데 쌤이 따로 정리해줄게요. 동물의 조직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가 있고요. 암기법은 상근결신이라고 암기합니다. 상근결신. 상피조직, 근육조직, 결합조직, 신경조직으로 나눠집니다. 옛날 1박 2일에 강아지 이름이 상근이었던 거 알아요? 다 까먹었죠? 벌써 잊은 거야? 1박 2일? 자, 아무튼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상근이가 하얀색 커다란 개인데 걔가 결심을 한 거야. 상근이 결심했다. 상근결신. 오케이? 상근결신. 1박 2일. 아무튼 상근결신. 이거 기억해. 상근결신으로 기억하고요. 4가지가 조직입니다. 상피조직, 근육조직, 결합조직, 신경조직. 상피조직은 이런 피부 같은 상피. 또 근육도 여기가 근육상피. 근육이래. 위에 여기 바깥 부분. 여기도 상피조직이야. 또 우리 피부만이 아니라 위라는 기관에 표면을 또 상피조직이라 불러주고요. 근육은 말 그대로 이런 근육을 근육조직이라 불러줍니다. 근육세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근육조직이 되는 거고요. 신경조직은 우리 들어봤죠.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이 잔뜩 모여있는 게 신경조직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합조직이야. 결합이 뭐지? 결합조직 하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관절. 뭔가 이게 조인트, 그죠? 이렇게. 하지만 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이 뼈가 결합조직, 그러니까 뼈와 뼈가 연결됐다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뼈를 결합조직이라고 하고요. 또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 전체를 결합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혈액도 결합조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조직이다라는 말만 해줬잖아. 근데 어느 조직에 속하냐 그랬을 때 결합조직입니다 라고 불러줍니다. 혈액이 신경조직은 아니잖아. 혈액이 근육 아니잖아. 혈액이 상피인가? 아니잖아. 결합조직이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뭐 위나 간, 심장, 간, 폐 이런 뇌 같은 것들 다 기관이라 불러주고요. 아까 이건 소화기관계를 모아놓았네요. 자, 하나의 개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은 이 정도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식물도 정리해볼게요. 식물은 세포, 조직계라는 게 하나 더 있죠. 조직계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관, 개체가 돼요. 잎, 줄기, 뿌리, 꽃 다 기관입니다. 기관이에요. 그래서 조직계는 이제 식물에만 있는 특징인데 조직들의 모임인데 이거 좀 기억날려나 모르겠다. 여기가 이제 표피조직이라 불러주고요. 여기 들어봤나? 울타리 조직? 이거 가물가물하죠. 여기는 해면 조직? 여기는 관다발 조직? 자, 등등등등 조직들이 모여있잖아. 엄청나게 많이. 뭐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니야. 조직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구나. 잎 하나만 보더라도 잎을 잘라보면 잎 안에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모여있구나. 그래서 조직계라고 불러주고요. 조직계와 조직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기관은 크게 2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기관을 정리할게. 식물의 기관은 이제 영양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영양기관이라는 것이 있고요. 생식기관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영양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모든 기관은 영양기관이야. 그래서 영양기관을 표현하면 잎도 영양기관, 줄기도 영양기관, 뿌리도 영양기관인데 이 꽃만 뭐라 쓴 거야? 다 1이야. 1 다 영양기관인데 꽃만 2번 생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생식기관이에요. 꽃과 그다음에 열매 속에 씨가 들어있거든요. 꽃과 열매가 생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꽃과 열매 그러면 꽃은 굉장히 아름답죠. 열매도 굉장히 맛있죠. 약간 생식기관과 매치가 좀 안 되지만 그죠?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동물의 생식기관과 식물의 생식기관은 사뭇 느낌이 좀 다르죠. 식물의 생식기관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미적인 그죠? 그리고 맛을 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렇게 기관을 나눠 보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들을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했고요.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이게 조직계야? 기본 조직계, 유조직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따로따로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걸로 되어 있다라고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리할 건 세포입니다. 어떻게 세포가 다른지만 좀 정리할게요. 보세요. 동물도 식물도 모두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되어 있는데 세포의 모습이 조금 달라. 세포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동물세포, 식물세포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식물에게만 있는 것들이 이거가 식물에게만 들어있습니다. 동물에게만 들어있는 건 없어요. 식물에게만 두 가지가 더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엽록체. 엽록체가 뭐 하는 기관이었죠? 광합성 기관. 광합성하는 곳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세포 안에 있는 작은 기관이라 그래서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야.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 작은 기관들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세포벽은요. 식물 세포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구조물을 세포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력할 때 배웠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강인한 뼈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식물은 뼈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식물 세포마다 딱딱한 구조물인 세포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식물 세포에만 딱딱한 세포벽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특이한 점 별표, 액포 별표 쳐봐요. 우리 동물 세포에서 액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식물에만 있죠. 그림상으로. 근데 왜 식물에만 있는 거에는 빼놨을까? 동물에도 있으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아서. 이건 액포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액포는 노폐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동물은 노폐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싸버리죠. 다 없애요. 싸버립니다. 밖으로 내보내버려. 하지만 여러분들 저 나무가 저 나무 오줌 싼다! 본 적 있어요? 나무가 노폐물을 버리는 건 본 적이 없네요. 그죠? 식물들은 노폐물을 자기 세포마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포의 크기가 이따만큼 커졌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커지겠네요. 액포가 크면 클수록 더 오래된 늙은 세포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액포 이제 곧 배울 겁니다. 노폐물과 함께 색소도 저장을 해요. 색소도 저장을 해서 우리 빨간색 꽃잎, 노란색 꽃잎, 잎의 색깔이 되게 색별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액포 속에다가 그 색소를 여기다 저장해요. 액포의 색깔이 그 세포의 색깔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노란색 세포가 노란색 액포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노란색 액포들이 쭉 모여서 있는 것들이 노란색 꽃잎이 되겠죠. 액포 속에는 색소도 저장이 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액포를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동물세포에도 있지만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 발달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물세포도 액포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발달이 안 되어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식물세포는 액포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정리되어 있네요. 동물세포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발달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 우리 그림만 보고서 액포 없던데요? 이러면 안 돼. 액포 없던데요?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3가지 아니에요? 3가지? 엽록체, 세포명, 액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세포의 구조를 잠깐 봤고요. 자, 각각의 기능들은 쌤이 이 그림을 가지고 바로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텍스트를 봐요. 텍스트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핵입니다.
핵은 둘 다 있죠. 얘도 핵을 갖고 있고요. 얘도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핵을 갖고 있고 핵 속에는 유전 물질에 해당하는 DNA 또는 RNA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거기 DNA 또는 RNA가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막 내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 자세히 보면 여기 구멍들이 뚫려 있거든. 구멍 보여? 보이나요?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이런 핵공이라고 부르는데 핵공을 따라서 이 RNA가 빠져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핵막이라고 하는 이거 막구조물, 핵막이라는 구조로 쌓여져 있죠? 핵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핵막이 쌓여져 있다. 핵막이 안 쌓여져 있는 게 이런 것들이야. 세균 같은 거. 세균은 이렇게 되어 있고 꼬리 같은 게 있는데 여기 DNA, RNA가 그냥 이렇게 퍼져 있어요. 퍼져 있어요. 이게 DNA 안에 퍼져 있습니다. 이게 세균이거든. 세균의 구조인데 유동성을 가진 세균인데 얘도 DNA, RNA가 있어 없어? 있다니까. 핵이 있는 건가? 핵은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왜냐면 핵이 있으려면 핵을 이 DNA, RNA를 가두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막구조물이 있어야 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핵이 있는 거죠. 막구조물인 핵막이 있기 때문에 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세포, 식물세포 같은 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핵을 갖고 있는 진핵세포라고 불러주고요. 반대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원시적인 핵, 원핵세포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핵세포라는 말은 핵이 있는 거, 원핵세포는 핵이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크게 핵에 대해서는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리보솜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 있죠? 리보솜 둘 다 있죠? 리보솜의 기능은 단백질 합성이에요. 자기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기관이 바로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은 첫 번째 기능도 중요한데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막구조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으로 되어 있지 않아. 단백질 덩어리야. 막구조가 아니야. 핵도 핵막으로 쌓여져 있죠. 리보솜, 엽록체, 세포, 막, 다른 액포, 골지체, 소포체 전부 다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막으로. 세포 막으로 막 둘러싸여져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막성 구조물이 아닌 것.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것으로 바로 리보솜을 많이 물어봅니다. 막성 구조가 아닌 것들. 그래서 막구조가 아니다라는 것 정도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있죠? DNA 구조, DNA 정보를 얘한테 여기서 자기 정보를 리보솜한테 보내줘서 거기 맞는 내가 보내준 정보에 걸맞는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정보를 보내게 되고요. 그때그때 다른 단백질을 만들게 되겠네요. 세 번째 소포체입니다. 소포체. 얘도 소포체가 있죠? 소포체가 있죠? 여기 있죠? 소포체 있죠? 자, 방금 우리가 리보솜을 통해 만든 게 뭐야? 단백질이죠. 단백질이야. 단백질을 만들었으면은 단백질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소포체에서 소포를 쌓아요. 암기법이야.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쌓아놓은 다음에 저장하고 있다가 자, 저장 창고로 움직여요. 저장 창고가 여기 나와 있는 골지체입니다. 골지체. 암기법은 골방이에요. 골방이라고 하는 골지체로 옮겨놓는 거예요. 자, 다시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소포체에서 포로 쌉니다. 소포체에서 포를 싼 다음에 골지체로 옮겨놨다가 필요할 때 분비하는 거야. 필요할 때 분비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리보솜에서 만든 것을 소포체에서 소포를 싸서 보내준다. 어디로? 골지체로 보냈다가 필요할 때 분비하거나 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75쪽 밑에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저분해. 핵에서 리보솜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면 그걸 소포체에서 싸서 골지체에 저장하고 있다가 골지체에서 필요할 때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세포 바깥으로 어떤 물질을 내보낼 때 이렇게 내보내는 거고 세포 안쪽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단백질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호르몬 정도? 어떤 호르몬? 단백질로 만든 호르몬. 단백질성 호르몬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단백질성 호르몬 정도를 단백질로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고 있는 장면으로 상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은 세포 밖에 필요하니까. 자, 요 시스템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쌤은 다음 걸 설명할게요. 자, 그림들은 좀 보면 알겠죠? 소포체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림이고요. 얘는 이렇게 골지체, 이것도 약간 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했죠? 주머니가 켜켜이 쌓여있는 모양이고요. 얘도 이렇게 약간 막성 구조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모양은 비슷합니다. 모양이 비슷한 이유가 다 핵막이 늘어져서 계속 만들어진 것들이거든. 핵막을 늘려가지고 이런 구조물들을 만든 거라서 다 막성 구조물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이런 거야. 소포체는 동글동글한 리보솜이 붙어있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골지체는 리보솜이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고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은 소포체도 있는데, 어쨌든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을 수 있는 이렇게 이상한 이런 점박이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소포체를 의미하고, 얘는 매끈하죠. 매끈하게 되어 있는 게 골지체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 정도로 구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막 붙어있는 것들이 소포체가 되고요. 골지체는 붙어있지 않은 거 확인하면 됩니다. 엽록체, 우리 알고 있죠?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죠. 식물세포에만 있고요. 우리 광합성의 어떤 과정은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햇빛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엽록체의 기능이 바로 그 기능이죠. 좋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도 둘 다 있죠. 얘도 있고요. 얘도 있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도 막성 구조물인데,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하겠네요. 간단하게는 해야겠다.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외부에 살고 있던 세균이야. 근데 우리가 먹으려고, 이 세포가 걔를 먹으려고 확 먹었다? 근데 얘가 안 녹아. 죽질 않아. 나가지도 않아. 나가 그러면 나한테 안 먹힐 거면 안 나가. 그래서 이 안에서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세균이야. 그래서 얘가 필요할 때는 이분법으로 분열해서 막 2개, 4개로 막 늘어난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뭘 담당해주냐? 어떤 기능을 잘 수행하냐면 에너지를 잘 만들어줘. 얘한테 영양분 공급하고 산소 공급하면은 에너지를 막 만들어준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포는 살아가는 거고, 얘는 영양분 받아먹고 살아가는 거고, 서로 공생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공생관계고요. 운동선수들이 4년 뒤가 올림픽인데 오늘부터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세포마다마다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를 많이 늘려놓기 위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세포당 미토콘드리아 1개 정도 있다고 친다면은, 운동선수들은 평상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쓰이잖아. 이 자식은 맨날 에너지 엄청 많이 써.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늘려놓자. 세균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많이 늘려놓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내야 할 경우에 나보다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죠. 운동선수가. 그런 것들이 어떤 운동과 세포학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녀석이다 라는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액포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물, 색소, 노폐물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되고 있고요.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다고 했고요. 자, 이거 기억해야 될 게 전투가성이라고 써요. 전투가성. 세포벽에다면 세포벽이 전투가성.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 둘을 비교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포막은 물질이 출입할 때, 너는 들어갈 수 있어, 너는 안 돼, 이렇게 막아요. 선택적으로만 통과시키는데, 이 세포벽은 어떻다는 거야? 전부 통과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벽의 개념과 좀 달라요. 우리가 아는 벽은 이거잖아. 아무것도 통과 못할 것 같잖아. 아니야. 쇠창살로 된 벽이야. 그래서 모든 물질이 다 통과가 가능하고, 누가 선택한다? 안에 들어있는 세포막이 넌 들어가, 넌 안 돼, 이렇게
구분하는 건 세포막이 해준다는 거. 이 정도 좀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세포막은 뭐만 하고 있다? 지탱만 해주고 있는. 딱딱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장면으로만, 쇠창살 같은 모양으로만 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개념 확인 문제부터 풀어오는 거로 하도록 합시다. 오늘 B파트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C파트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할만한가요?